일정 시간, 일정량의 반복을 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근육통이 있다. 두 번째는 근육통을 넘어서고 나서도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마음의 근육통이라고 한다면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근육통은 그 기술이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그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컴포트 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의 근육통인 지루함은 역시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상을 하고 싶은데 너무 산란해져서 고민입니다. 최근 스님이 알려주신 수식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많지 않은데 명상을 하려고만 하면 생각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자꾸 게임이 떠오르고 미는 일이 떠오르고 망상이 떠오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숫자의 흐름이 끊기고 숫자 세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숫자 세기를 다시 시작하면 숫자 세기가 갑자기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서 또다시 생각으로 빠집니다. 결론적으로 명상을 하면 너무 지루하거나 생각만 많아지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가 되어서 명상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파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몸에 근육량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근육량을 좀 높여야겠다. 그래서 헬스장에 갔단 말이에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해봤어.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재미없는데 계속 해봤어요. 근데 재미없는 걸 넘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막 몸이 아파, 막 너무 아파. 그리고 지루하고 안 하고 싶고. 근데 또 이제 헬스장 끄는 게 아까우니까 가기는 가가지고 딴짓하고 이제 운동은 안 하고 딴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 근육량을 늘리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근육량 늘리는 법을 배웠는데 해보니까 첫 번째 지루하고 두 번째 몸도 아프고 그래서 거기서 운동 안 하고 딴짓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타파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명상을 할 때 막히는 것과 운동을 할 때 막히는 건 그냥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오히려 명상을 하는 건 더 쉽죠. 왜냐하면 명상을 한다고 몸이 아프진 않아요. 마음도 아프진 않아요. 명상이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그러는데 근육 키울 때 동반되는 근육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근육통이 있으면 근육을 키워본 사람들은 그 근육통이 근육을 찢었다가 회복되면서 근육이 키워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험이 느껴지니까 실체가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그 과정을 겪어봤던 사람만 아는 거죠. 겪어보지 않은 초심자에게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운동을 끊지만 근육통을 못 이기고 끝까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정은 똑같다. 그건 뭐냐면 일정 시간, 일정량의 반복을 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근육통이 있다. 두 번째는 근육통을 넘어서고 나서도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마음의 근육통이라고 한다면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근육통은 그 기술이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그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컴포트 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의 근육통인 지루함은 역시 피할 수가 없다. 뭐 물론 지루함을 좀 피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나이가 들면 돼요. 나도 젊을 때는 그렇게 지루하더라고요. 숫자 세는 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지루하던 게 이제는 사실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재밌지도 않은데 막 너무 숫자를 세는 게 너무 재밌다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지루하지도 않죠. 근데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그냥 그 힘든 구간을 넘어설 때까지 견디고 계속하는 게 베스트다. 이게 최고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러면 그냥 좌선할 때 딴짓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딴짓을 하고 잘 안 되더라도 일단 일정 시간을 확보해서 앉는 것이라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앉는 것이 반복이 되고 이게 뭐냐면 헬스장 가는 게 딴짓해도 헬스장 가는 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반복이 되면 가면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른 사람들 잘하는 거 보면 좀 부럽고 그러다 보면은 얘기도 들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관련 정보도 찾아보고 이런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물론 좋죠. 물론 좋죠. 그런데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항상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빠르게 도착해요. 하지만 그 길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느린 사람은 느리게 다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다지면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후퇴했다 올라가고, 후퇴했다 올라가고, 후퇴했다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길이 단단하게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길의 주인이 누군지, 그 길을 망치고, 예전처럼 만들고, 할 수 있는 다른 여타 존재들에게 존재감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훨씬 더 단단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빠르고 원하는 대로 이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천천히 배울 것들을 배우고 익힐 것들을 익히고 차근차근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도 아주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하라는 대로 그 불편함을 지루한 것 이 지루한 것을 견디고 결국은 반복하면 되니까요. 컴포트 존에 이르는가 이르지 못하는가 이 차이일 뿐이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견뎌서 해보든가 아니면 일단 구경이라도 다니든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성취하는 그런 경험들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명상이라고 하는 분야가 넘어야 하는 틀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문틀을 넘으면 무궁무진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명상을 지속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기가 필요하니까요. 그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되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책들을 한번 좀 찾아보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